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 거리를 휘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동 뒷골목,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20살 주아는 연탄불을 지피며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반죽을 틀에 부어 넣는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만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요. 주아의 목소리는 추운 겨울밤을 녹이는 온기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붕어빵 5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구워드릴게요. 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웠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요양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비 미납 3개월째.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주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활비 하기도 빠듯한 붕어빵 장사로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아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현실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붕어빵을 사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생계와 병원비로 허덕이는 주아에겐 한없이 부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품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쳤습니다. 주아는 자연스럽게 그 청년에게 눈이 갔습니다. 붕어빵이라도 쥐어주며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뒷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강하준. 25살의 재벌 3세였습니다. 하준은 고급 세단에 올라타 무표정한 얼굴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안 하준은 홀로 거대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은 마치 그의 마음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 하준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준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준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수면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하준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갈까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하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벌 그룹 경영에만 관심 있는 아버지에게 하준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더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하준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하준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갈 수 없구나. 생일날에도 졸업식 날에도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준은 수면제를 손에 쥔 채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하준이를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하준아, 내일 저녁 집에 와서 할아버지랑 밥 먹자. 할 말이 있단다. 하준은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주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일어난 주아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달랑 계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주아야. 그녀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주아는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주아의 마음에는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과 병원비를 내지 못해 할머니를 병원에서 모시고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주아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아에게 미안하구나. 할미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추운 날씨에 붕어빵 굽고 파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꼬?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주신 사랑은 어떻게 해도 다 갚지 못할 거예요. 주아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의 이불을 고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주아를 온 힘을 다해 혼자 키워왔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닥치는 대로 일하시며 주아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할머니 건강하게 해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아가 병실을 나서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주아 씨, 원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원장실에서 주아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주아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병원비가 3개월째 밀려 있는데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저희도. 원장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원장도 주아의 사정이 딱했지만 요양병원의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간신히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숙여 간청했습니다. 밝고 열심히 사는 주아를 외면할 수 없었던 원장은 주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주아는 눈물을 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23만 원, 필요한 병원비는 900만 원. 앞이 깜깜해진 주아는 이런 상황에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현실이 주아를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아는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주아는 희망을 품고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연인들이 주아의 붕어빵을 사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 손자에게 붕어빵을 사주던 할아버지는 주아의 밝고 성실한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언니,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붕어빵을 파는 주아의 밝은 미소는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주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며 그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면제는 이미 여러 알을 삼킨 후였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죠. 하준이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붕어빵 반죽이 다 떨어져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주아는 다리 위에 하준을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달려간 주아는 하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발요. 왜 말리는 거예요? 제발 살아야 해요. 주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준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주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이 왜 이러는지는 몰라도 제발 죽지 마세요. 살아있어야 해요.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주아의 말에 하주는 힘이 풀렸습니다. 수면제 때문인지 주아의 말 때문인지 그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주세요. 주아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하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추위에도 밝게 웃으며 붕어빵을 팔던 주아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주는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새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 앉아 졸고 있는 주아가 보였습니다. 당신은 하준의 목소리에 주아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아,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주는 그 미소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거죠? 당신도 삶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주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 순간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 이주아예요. 저는 강하준입니다. 강하준 씨,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주아의 진지한 눈빛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준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강철민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는 침대로 달려와 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녀석아, 할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려고 했어.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하준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주아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손자를 구해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아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강철민 회장은 주아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 밝은 미소,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랑했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성함이? 이주아라고 합니다. 이주아. 강철민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아는 할머니와의 보금자리, 월세방 보증금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할머니 건강이 먼저야. 며칠 후 하주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주는 주아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하준 씨, 힘들 때는 붕어빵 생각하세요. 겉은 딱딱해도 속은 따뜻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마이너스 주아. 하주는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주는 명동 뒷골목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주아 씨. 붕어빵을 굽고 있던 주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준 씨, 어떻게? 붕어빵 먹으러 왔어요. 하준은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주아는 자신이 구해준 하준이 건강하게 찾아온 것이 자기 일처럼 기뻤습니다. 주아는 신이 나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받아든 하준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그쵸?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아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준은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더 이상 그 어떤 의욕도 생기질 않더군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 받아봤지만
일시적인 안정뿐이었어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단다라고요. 주아의 말에 하주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못난 선택에 하늘에서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주아 씨, 제가 할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정말요?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하주는 주아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아의 할머니를 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본 하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방에 걸려있던 오래된 사진 속 여인과 닮았던 것입니다. 주아의 할머니 김순옥은 침대에 누워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 하준이라고 해요. 어머, 참 잘생긴 청년이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알아본 것처럼. 혹시 성함이 강하준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님이 강철민 회장님이시겠구나. 할머니, 그걸 어떻게? 주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주아야, 할미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할미는 젊었을 때 강 회장님 댁에서 집사로 일했었단다. 하준과 주아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강 회장님은 아내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였지. 슬픔에 잠겨 계시던 회장님을 할미가 곁에서 돌봐드렸어. 그러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단다. 순옥 할머니의 애 목소리는 떨렸지만 50여 년 전의 일을 손녀와 하준이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회장님과 집사의 사랑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일 리 없었지. 그런데 내가 내 아빠를 임신하게 되었단다. 나는 한참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회장님을 돕고 싶었어. 나 때문에 회장님이 피해를 입게 될 게 너무 괴로웠단다. 순옥 할머니가 강철민 회장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50년 만에 마음에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미는 아기를 낳고 회장님께 맡긴 채 떠났단다. 그 아이가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주아야. 네, 그럼. 주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생명을 구해준 주아에 대해 알아본 강철민 회장은 주아의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옥, 당신이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병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옥 씨, 회장님,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주아와 하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8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쫓지만 않았더라면. 강철민 회장은 순옥과 낳은 아들 태민이 자신이 기대했던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을 깨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이었던 주와 엄마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고백에 순옥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우리 아들은 착하게 살았어요. 주아처럼 착한 딸을 남기고 갔잖아요. 회장은 주아를 돌아봤습니다. 주아야, 내가 내 손녀였구나. 내 피를 나눈. 주아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손녀라는 사실을,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때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아 씨, 그럼 우리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강철민 회장은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순옥 할머니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회장의 헌신적인 모습에 병원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강철민 회장이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회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50년 동안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주아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주아야, 넌 원래 이렇게 사랑받아야 할 아이였어. 할미가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한편 하주는 주아의 변화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주아와 할머니는 강철민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거대한 대문, 넓은 정원, 우아한 저택. 주아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아 아가씨. 집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주아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철민 회장, 순옥 할머니, 주아, 그리고 하준.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준의 아버지, 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하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준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날이니까. 강철민 회장의 말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강태수 회장은 차갑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부르셔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강철민 회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아는 우리 가족이다. 내 손녀이자 내 조카다. 네. 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아가 바로 내가 쫓아낸 네 동생 태민이의 딸이란다. 강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야, 나는 평생 일만 했다. 가족보다 회사와 명예가 중요했지. 그 결과 첫째 아들인 너와 하준이는 내게서 멀어졌고, 둘째 아들은 이제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구나.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하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준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 하준이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더욱 남같이 생각되었고요. 자식보다 일이 우선인 아버지가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준아. 그런데 주아 씨를 만나고 주아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외로웠을 거라는 걸요.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하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잃은 게 저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잖아요. 강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하준아. 강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준이 자신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던 강태수가 처음으로 하준이에게 진심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주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철민 회장도 순옥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50년 동안 얽힌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아는 거대한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부드러운 침대, 화려한 샹들리에,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똑똑. 주아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집사의 공손한 목소리에 주아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잘 잤니, 주아야? 순옥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할미도 잘 잤단다. 이렇게 편하게 자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그거 다행이네요. 강철민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아야, 오늘부터 개인 교사가 올 거다. 내가 못 다닌 대학 공부를 해야지. 네, 하지만 주아 씨 괜찮아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세요. 하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잖아요. 이제 마음껏 하세요. 주아는 감격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다른 또래들처럼 생계 걱정 없이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한테 당연한 일이지. 그날부터 주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영어와 수학을, 오후에는 경영학과 예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준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주아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너무 행복해요.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건강이 먼저예요. 하준은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하준 씨. 이제 반말해도 돼요. 우리 친척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어색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주아는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 포장마차가 그리웠습니다. 그날도 주아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명동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자리에는 다른 노점상이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하나 주세요. 주아가 돈을 건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개 주세요. 돌아보니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준 씨, 어떻게? 따라왔어요. 주아 씨가 여기 올 것 같아서. 하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명동 뒷골목, 2 사람은 붕어빵을 먹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이 그리울 때가 있죠? 하준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이해해요. 저도 재벌집에서 태어나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2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준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주아 씨 덕분이에요. 주아 씨가 저를 살렸잖아요. 하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아 씨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집안이 따뜻해졌어요. 주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할머니도 건강해지시고. 주아 씨,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있어 줄 거죠? 물론이죠. 저도 이제 가족인걸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옥 씨, 강철민 회장이 순옥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50년 만에 건네는 고백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아가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순옥 씨,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아요. 우리에게 남은 생을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보냅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순옥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 회장의 다짐이 순옥을 잡은 그의 손의 온기에서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2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아는 할머니에게 찾아온 행복에 자신이 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강철민 회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옥 씨, 이게 뭐예요? 결혼 반지입니다. 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씨,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순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늙었는데요. 저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순옥 씨, 답을 주세요.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주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맙다, 주아야. 하준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하준아. 그렇게 일주일 후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주아가 할머니의 부케를 받았을 때 하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주아 씨도 언젠가 행복한 결혼하세요. 고마워요, 하준 씨도요. 2 사람은 서로를 향한 축복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주아는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아 아가씨,
정말 똑똑하세요. 이 속도면 내년에 대학 입학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외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주아는 기뻐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주아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순옥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 주아답구나. 할미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할머니. 하준도 주아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주아 씨, 정말 멋진 꿈이에요. 하준 씨도 꿈이 있어요? 저요? 저는. 하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요. 피아노요. 하준 씨가 피아노를 쳐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배웠어요. 엄마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왜요? 아파서요. 피아노를 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주아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 씨, 다시 시작해봐요. 엄마는 하준 씨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주아 씨, 엄마는 하늘에서 하준 씨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볼게요. 주아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하준은 5년 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곡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감정이 실렸습니다. 거실에서 듣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감동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눈물을 닦았고 순옥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아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강철민 회장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내게 말도 없이 무슨 이사회가 열린다는 건가? 전무님이 회장님의 경영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회사 지분 구조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측이 돌면서 이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긴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회장님, 최근 회사 경영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무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소홀하다니 무슨 뜻인가? 개인적인 가족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 실추나 직원들의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중요하네. 하지만 회사가 먼저입니다, 회장님. 강철민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 살아왔네. 그 결과가 뭔지 아나? 가족을 잃었다는 것이네. 회장님, 이제는 달라. 나는 가족과 회사, 둘 다 지킬 것이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철민 회장은 지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하준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회사 일일세.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사 제목. 강철민 회장, 혼외자,
손녀 재산 상속 추진? 이게 무슨... 주아는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주아를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으로 묘사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주아는 울먹였습니다. 순옥이 회장을 떠나던 그 시절부터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아야, 괜찮아. 순옥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언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아의 과거가 파헤쳐졌습니다. 붕어빵 장사하던 가난한 소녀. 하루아침에 재벌가 손녀로 신데렐라인가, 사기꾼인가,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주아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가? 할아버지께서 평생 애써 일으키신 회사에 피해가 가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주아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집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기사 때문에 할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짐이 되고 있어요. 주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순옥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어디 가겠다는 거니? 하지만 그때 강철민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주아야, 앉아라. 할아버지, 내 말 잘 들어보렴. 나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려고 가족을 버렸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먼저다. 주아, 넌 내 손녀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할아버지. 강철민 회장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전처와 사별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옆에서 가족같이 도움을 주던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세상의 시선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 아이를 낳고 저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저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아들이 낳은 딸이 바로 주아입니다. 주아는 제 친손녀가 맞습니다.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공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보다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제 아들 강태수 부회장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젊은 리더가 회사를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회사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강철민 회장의 마음이 전해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가족들이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주아야, 우리 가족이잖니. 그날 밤 뉴스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강철민 회장 명예보다 가족을 선택한 재벌 1세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아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하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주아 씨.
응, 고마워, 하준아. 처음으로 주아가 하준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주아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학년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주아야, 오늘 과제 같이 할래? 응, 좋아. 주아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밝고 착한 주아의 성품이 더 빛이 났습니다. 한편 하준은 음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준 씨, 정말 피아노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준은 매일 10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준아, 다음 달 콩쿠르에 나가보는 게 어때? 저요? 아직 충분해. 넌 재능이 있어. 하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아야, 나 콩쿠르에 나가볼까 해. 정말? 좋은데. 당연히 나가야지. 떨리는데. 하준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주아의 격려에 하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고마워, 주아야. 넌 항상 내게 힘이 돼. 넌 엄마가 내게 보내주신 선물 같아. 나도 하준이 덕분에 많이 힘을 얻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날 주아는 객석에서 하준을 응원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슬픔과 희망, 절망과 사랑이 모두 담긴 연주였습니다. 주아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음악 속에서 하준의 아픔과 성장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하준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객석의 주아와 함께 하준이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콩쿨의 영예 1등은 강하준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주아가 하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준아, 정말 멋있었어. 우리 하준이가 1등이라니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어 고맙구나. 아버지가 와주셔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들어보는 칭찬에 하준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아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철민 회장과 순옥 할머니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차 맛있네요. 제가 직접 우린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행복하신가요? 물론이죠. 당신은요?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으니. 강철민 회장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강태수 회장이 회사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그래, 잘했다, 태수야. 넌 나보다 더 훌륭한 기업인이 될 거라 믿고 있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처럼만 잘해보겠습니다. 부자는 이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아는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이번 주말에 복지관 가는 거 맞지? 응, 할머니들께 도시락 만들어 드릴 거야.
주아는 정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지. 주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주는 음악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다음 달 연주회 준비 잘 돼가? 네, 교수님. 넌 정말 많이 성장했어.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하주는 주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강철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빨리 갔네요. 순옥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강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주아야, 하준아. 할아버지가 두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고맙다. 할아버지. 주아야, 넌 이 집에 빛을 가져왔어. 내 밝은 웃음이 우리를 살렸단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을 만나서. 하준아, 넌 다시 일어섰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 이제 저 괜찮아요. 행복해요.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아와 하주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주아야, 1년 전 이맘때 우리 처음 만났지? 응. 한강 다리에서. 그때 내가 날 구해줬어. 하준아, 그건 정말이야. 넌 내 인생을 바꿨어. 하주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덕분에 많이 변했어.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어.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준이 주아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나도 고마워, 하준아. 내가 내 가족이 돼줘서.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에서는 강철민 회장과 순옥 할머니가 창밖에 두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들 보세요. 순옥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두 노인은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한강 다리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 죽음을 선택하려던 외로운 청년과 그를 구한 밝은 소녀.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운명이었습니다. 주아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랐고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주는 주아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명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평생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철민 회장과 강태수, 강하준 3대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입니다. 봄날의 저택,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 곁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차가운 겨울은 갔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붕어빵을 팔던 소녀는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청년은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50년 만에 재회한 연인들은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의 가족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나요? 앞으로도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감동이 될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는 오늘이었습니다.